102쪽에 분자의 극성과 물질의 성질 볼 차례고요. 일단 분자의 극성이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내가 약한 마이너스, 약한 플러스 뭐 이런 표현 썼었죠. 뭐라고 그러면서 그런 표현 썼었죠? 이거 화학 몸으로 딱 느낀 거. 뭘 몸으로 느껴, 몸으로 느껴. 모멘트. 자, 봅시다.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구만.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살짝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을 가지고 있는 분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지는 분자, 그리고 아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지지 않는 분자. 그러려면 분자 내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결정짓는 건 결국은 전자거든요. 전자가 골고루 퍼져 있으면 무극성일 거고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닐 거야. 그럼 0이 아니란 얘기는 극성을 띠게 된다라는 뜻인 건데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야. 무극성 분자 전자가 모르게 분포되어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 이게 무극성. 근데 극성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 요렇게 일단 이건 암기하세요. 그냥 암기하시고 이원자 분자인 경우, 이원자 분자라는 건 원자 하나가 아니라 분자가 원자 하나가 아니라 원자 두 개로 돼요. 그럼 1원자 분자도 있다는 얘기인데 1원자 분자는 누가 1원자 분자일까요? 18쪽. 18쪽 애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걔들은 1원자 분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원자는 중성이어야 되니까 걔들은 무극성일 거고. 그러면 이제 2원자 분자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원자 분자 중에서 무극성 분자인 애들은 당연히 같은 원자끼리 공유를 하게 되면 얘들은 무극성이겠지. H2, O2, F2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서로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같은 원자끼리 무극성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표에 나오고 보니까 수소, 산소,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그러면 당연히 극성을 띠지 않는 무극성 분자가 될 건데, 플로린하고 수소 한번 봅시다.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대요. 플로린하고 산소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겠네. 플로린하고 수소.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했는데 사실은 이 주위에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데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세 쌍이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전자가 오른쪽에 확실히 치우쳐져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얘는 플러스를 띄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극성을 띄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HCl도 마찬가지잖아. 똑같네 얘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산소 같은 경우에 이중결합을 할 텐데 산소는 이렇게 되긴 하지만 양쪽에 세 쌍씩 존재하고 그 가운데도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극성을 띠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원자 분자인 경우, 이원자 분자는 구분하기가 되게 쉬워. 한쪽에 전자가 쏠려 있으면 극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구조를 한번 따져봐야 돼.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극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다원자 분자인데 무극성인 친구들이 있어요.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극성 공유결합이지만 분자 구조 때문에 상쇄가 돼서 뭐가?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가 돼서 전체적인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염화베릴륨이네요. 베릴륨은 두 개가 나와. 그러면 염화베릴륨이니까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야 되냐면 Cl하고
베릴륨하고 Cl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건데 Cl 양쪽 끝에 이런 식으로 분자들이 있겠죠. 베릴륨은 몇 번이죠? 4번이다 4번. 그치? 4번이라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2개. 그러면 얘는 공유결합할 때 다 썼지? 비공유 전자쌍이 없잖아 베릴륨.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지. 양쪽 끝이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성 공유결합 한다고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극성 공유결합이야. 그치? 맞지? 근데 얘는 양쪽 끝이 같으니까 어디가 플러스를 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지. 결합은 이렇게 했지만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죠. 탄소가 하나 가운데 들어가고 산소가 양쪽에 이렇게 들어갈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근데 양쪽 끝이 어때요? 양쪽 끝이 비공유전쌍이 똑같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지. 중심 원자에서만 플러스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될 게 뭐야? 얘는 결합은 극성이에요. 결합은 극성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결합은 극성이지만 분자 자체가 무극성 분자라는 거야.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될 포인트야. 결합은 극성, 분자는 분자 자체는 무극성. 극성으로 결합을 하지만 분자는 무극성이다. 삼형화 분소도 되게 많이 나와. 메테인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에? 구조가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구조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면 극성 결합을 한다라고 해도 분자 자체는 무극성이 된다. 그 옆에 나와 있는 삼형화 붕소하고 메테인도 마찬가지잖아. 삼형화 붕소는 붕소가 5번째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 있겠죠. 그럼 붕소 주위에 염소가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 있을 거 아니야. 염소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분자 자체는 극성을 띠지 않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구조가 이런 식으로 입체 구조를 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잖아. 얘는 어디가 플러스겠어요? 바깥쪽이 플러스겠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얘도 무극성 분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려. 나중 가서도 매년 내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요 파트를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결합 자체는 극성 공유결합인데 무극성 분자인 친구들.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다? 구조가 완벽한 대칭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크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어디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야. 다원자 분자인 경우에 첫 번째 줄에 있네요. 3번 다원자 분자인 경우. 분자의 구조에 따라 분자의 극성이 결정된다.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그 괄호 1번에 보면 빨간 글자로 분자 구조가 대칭을 이룬다. 거기도 밑줄 치고 거기에다는 별표도 좀 해주세요. 완벽한 대칭을 이루면 무극성 분자가 된다. 그래서 102쪽을 보니까 무극성 분자가 아닌 극성 분자들이 있어. 그러면 대칭을 이루면 무극성 분자라고 했으니까 이 극성 분자들은 대칭이 아니란 뜻이잖아. 그렇죠? 대칭이 아닌 거를 분석하는 제일 가장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이거야. 비대칭이 돼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얘들은 한번 봐봐. 비공유전자쌍이 중심 원자에 없죠. 얘도 마찬가지고 비공유전자쌍이 없어. 그치? 근데 얘들 지금 나와 있는 애들 보니까 산소, 수소
산소랑 순소는 당연히 극성 공유결합이겠죠. 산소 우리가 어떻게 그려요? 아니 물 이렇게 그리잖아. 그리고 구분형이라고 표시를 하죠. 얘들은 플러스고 얘들은 마이너스야. 근데 뭐가 있어? 얘는 비공유 존재성이 있다라는 거지. 비공유 존재성이 있으면 이 비공유 존재성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비공유 존재성이 뭐야? 전자잖아. 전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암모니아도 한번 봅시다. 암모니아 NH3잖아요. N H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비공유 존재성이 한 쌍이 있네요. 그럼 얘 때문에 뭐야? 극성을 띠게 될 거고 비공유 존재성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나머지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애가 있거든. 사이아나수소 HCN이야. 얘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지. 왜? 수소는 전자를 거의 탄소한테 뺏긴 형국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공유전자 쌍수를 봐야 돼. 이럴 때는 HCN인데요. 여기다 쓸게요. HCN. 얘한테는 비공유 전자쌍이 당연히 있을 거고 얘는 없잖아. 그리고 공유 전자쌍도 어디가 더 많아요? 오른쪽이 훨씬 더 많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될 거고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적인 음전화가 띄게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완벽해 보이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클로로메테인이라는 애가 있거든. CH4에서 수소 하나를 빼고 염소가 들어있는 애야. 그러면 원래 이런 식으로 다 수소가 붙어 있을 때는 안정적이었는데, 그쵸? 여기에 염소가 들어가는 거야. 수소 대신에 염소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생겼어? 비공유 전자쌍이 생겼네. 그러면 당연히 얘가 부분적인 음전화, 나머지가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띠게 되겠죠. 구조적으로 생긴 게 완전하지 않은 거야. 뭐가 있으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유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있긴 하지만 치우쳐 있어도 안 되는 거고. 됐지요? 저기서 탄소는 중성을 띄어요? 어떤 거요? 그렇죠. 사이안화 수소에서요. H 수소는 약한 아니지, 내가 그냥 귀찮아서 한 방에 한 거고 이렇게지. 두 개로 나눠서 볼 수도 있는 거지. 각각 둘씩만 보면 얘네 둘만 보면 얘가 더 플러스인 거고 얘네 둘만 보면 얘가 더 플러스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얘랑 다 보면 얘가 완전히 그러니까 얘가 더 플러스. 둘이 볼 때는 둘이 보면 얘가 더 플러스. 그러니까 완벽하게 둘이 셋이 묶어 놓으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죠? 옆에 보니까 포말데하이드의 분자 구조도 있네요. 얘도 당연히 극성이겠죠. 왜?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찍을 때 되도록이면 비공유 전자쌍을 찍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극성 분자도 당연히 결합 구조는 결합의 극성은 극성 공유 결합이겠죠? 그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 개가 상반된다고 해서 그러면 극성 분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도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B로 넘어갑시다. 분자의 극성과 물질의 성질. 그럼 분자가 극성이 있다는 얘기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에 끌린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자의 극성과 전기의 성질을 봤더니 대전체에 영향을 주고받는데 뷰렛이라는 거 예전에 내가 그 통합화학 할 때 이런 기구들 나오면 다 외우라고 했었잖아. 뷰렛은 뭐 하는 기구였는지 생각나? 단백질, 건축 뷰렛 반응? 비슷하죠. 그 뷰렛 반응은 그 두 가지 용액을 섞어서 뷰렛에 넣기 때문에 뷰렛 반응이라고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뷰렛은 뭐냐면 액체 물질을 내가 원하는 만큼 졸졸졸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액체 물질을 밑으로 흘려보내는 기구 뭐 스포이드도 있을 거고요. 그냥 빨대 같은 거 꽂아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방에 쭉 내려보내는 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하기가 어려워. 스포이드는 용량의 제한이 있고, 근데 뷰렛은 쭉 빨아들여가지고 밸브를 열면 졸졸졸졸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뷰렛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정말 가늘게 졸졸졸졸 떨어뜨린 다음에 음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져가면 어떤 식의 반응이 일어나냐면 물방울이 휘어. 어떤 식으로? 뷰렛에서 물방울이 졸졸졸졸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음전하로 대전된 애를 가져가면 물방울이 이렇게 휘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휠 거냐면 아까 물은 어디가 플러스라고 그랬죠? 수소 쪽이 미약하게나마 음전하를 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띠게 될 거예요. 쌤 그러면 플러스에는 반응 안 하나요? 아니죠. 플러스에도 반응합니다. 플러스를 갖다 대면 또 이렇게 휠 텐데 이때는 산소가 이쪽으로 휘어가면서 휘어지게 되는 거죠. 분자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야. 양전하를 띤 애를 갖고 가면 산소가 가까이 가고 음전하를 띤 애를 가져가면 플러스 성향을 띠고 있는 수소가 가까이 끌려가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전기장도 별표 좀 쳐놓으세요. 전기장. 전기장 속에 집어넣으면 극성 분자들, 그 중에서 이제 기체 상태의 극성 분자들이 이렇게 줄을 맞추는 거야. 극성 분자니까 어떤 식으로 계속 이 물로 했으니까 수증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대전된 공간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산소들은 어디를 향하겠어요? 산소들은 여기를 향하게 되고 수소들은 여기를 향하게 되고 다 이런 식으로 애들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근데 무극성의 경우에는 무극성 뭐 수소기체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관계없이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전혀 상관없이. 산소기체도 마찬가지고.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고 있겠지. 극성을 띠는 분자들만, 기체 분자들을 전기장 속에 집어넣으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을 하게 된다. 그럼 대전체라는 건 뭔지 알죠? 대전체? 네. 대전체 어떻게 만들지 우리? 비벼서. 응? 비벼서. 비벼서, 그치? 그거 어떻게 하면은 더 마이너스가 되고 어떻게 하면 플러스가 되는지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 혹시? 1학년 때? 내가 만든 말을 하나 있었잖아. 플라스틱이 유명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털 가죽이 유명한 나고야의 플라스틱 기억 안 나? 자 보세요. 써둘 테니까 한번 이거는 듣고 잊어버려도 돼. 나고야라는 일본의 도시가 있거든요. 나고야라는 일본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예전에 사냥꾼들이 털가죽 거래하던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 뭐 산업화가 됐고 털 가죽을 그런 식으로 뭐 하지는 않을 거잖아. 근데 나고야 지역에 이제 플라스틱 공장들이 플라스틱 경공 산업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털 가죽이 나고야의 특산품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들 그리고 미세한 그런 굉장히 정밀한 제품들 소부장 제품들을 만드는 되게 공업단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털 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비비면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가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털 가죽하고 플라스틱하고 비비면 플라스틱이 마이너스가 되고 털 가죽이 플러스가 되는데 털 가죽하고 명주는 우리 면이거든요. 털 가죽하고 면을 비비면 털 가죽이 플러스가 되고 명주가 마이너스가 되거든. 근데 이 명주하고 플라스틱을 비비면 명주가 플라스틱이 되고 명주가 플러스가 되고 플라스틱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때 내가 누구랑 비비냐에 따라서 나무 고무도 마찬가지야. 나무랑 털가죽이랑 비비면 나무가 마이너스가 될 텐데 나무랑 플라스틱이랑 비비면 나무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 순서대로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기억이 날 거야. 네. 자 그런 식으로 대전체 저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 검전기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해. 검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전자가 딱 갔을 때 손을 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저렇게 만드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우리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라든지 책받침 같은 거 머리에 막 비비면 이거 털이잖아, 그렇지? 우리 머리가 털 가죽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비비면 얘가 완벽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참 비비다가 띄어서 가까이 가져가면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니까 머리카락이 들러붙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있죠. 물이 굽을 때요. 산소는 사실 물은 산소가 좀 더 세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비는 거예요. 이게 그림에도 산소가 좀 더 많이 비는. 그렇죠?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우지 않았나? 각도? 물이 휘는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물의 구조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물줄기의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 그림이 그림이 내가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고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생각 없이 그린 거고 책에 있는 건 이게 맞아. 얘가 음전화를 띄고 있는 거 근데 뭐 같다고 봐야지. 휘어지는 거를 어쨌든 휘어진다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더 많이 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는? 네. 그 다음에 분자의 극성과 용해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분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그러면 극성 물질은 아니면 이온 결합 물질은 극성을 띠고 있는 액체에 잘 녹겠지. 그렇죠? 물은 극성을 띠고 있어요? 무극성이에요? 띄고 있죠. 극성을 띠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이온 결합 물질들은 물에 잘 녹아. 우리 가장 대표적인 염화나트륨 물에 잘 녹잖아. 그렇죠? 그래서 극성 물질은 물에 잘 녹아. 근데 무극성 물질은 당연히 무극성 물질에 잘 용해가 되겠죠. 아이오딘, 아이오딘은 액체야. 기체로도 존재하고 뭐 온도가 낮아지면 액체로도 존재할 텐데 상온에서는 아이오딘은 기체로 존재하죠. 얘를 무극성 물질인 사염화탄소에는 잘 녹아. 그리고 헥세인하고도 잘 녹고 벤젠하고도 잘 섞이는데 물하고는 잘 안 섞여 아이오딘이. 그래서 극성 물질하고 무극성 물질이 서로 잘 안 섞인데 보니까 물하고 식용유도 마찬가지네. 극성 물질인 물하고 무극성 물질인 식용유나 헥세인은 잘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어. 잘 섞이지 않아서 우리가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 식용유하고 물은. 또 밀도 차이도 있으니까 당연히 밀도가 큰 물이 아래로 가고 밀도가 작은 식용유가 위로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럼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에 잘 안 섞이는 이유는 뭐냐면 극성 분자들은 자기들끼리도 서로 극성을 띠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려는 성질이 있는 건데 무극성을 띠는 애들은 그런 게 없잖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극성을 띠고 있는 애들이 자기끼리만 뭉치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무극성인 물질하고 잘 섞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 왜 그런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죠? 네. 그래서 극성은 극성에 잘 녹고 잘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녹고 잘 섞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물질, 극성 물질, 물 그리고 무극성 물질, 메테인 둘은 안 섞여. 그래서 메테인 가스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자의 극성하고 끓는 점과 녹는 점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온도를 생각할 때 온도는 뭐가 기준이죠?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니? 온도는 도씨는 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물이 어느 점을 0도라고 하고 물이 끓는 점을 100도라고 한 다음에 그 사이를 100칸으로 나눈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 도씨 온도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물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해야 되겠죠. 근데 메테인 방금 얘기했던 거 물은 H2O는 녹는 점이 끓는 점부터 합시다. 끓는 점 100도 어는 점 0도 그렇죠? 근데 메테인 같은 경우에 CH2잖아. 얘는 극성이고요. 얘는 무극성이야. 상온에서 얘는 액체로 존재하고 이 사이에 들어가니까 상온이라는 건 대략 한 20도 정도를 얘기해요. 얘는 기체로 존재하잖아. 상온에서. 그렇죠? 한번 보세요. 얘 끓는 점이 몇인지. 끓는 점이 물은 100도인데 얘는 161도야. 마이너스 161도. 어느 점은 마이너스 183도. 마이너스 183도가 되면 고체가 되는 거지. 메테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이너스 161도만 돼도 기체로 변하는 거고 액체로 존재하는 구간이 굉장히 짧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적인 비교를 하자라는 거야. 얘네 둘의 분자량의 차이는 얼마 안 되거든. 얘 분자량을 한번 밑에다 써볼게요. 얘는 16, 17, 18이잖아. 분자량 얘 18이야. 12, 13, 14, 15, 16. 분자량 차이는 2밖에 안 나. 분자량 차이는 2밖에 안 나는데 어느 점과 끓는 점 차이가 이렇게나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 이 극성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잘 끌어오르지 않는다는 거지. 쉽게 기체가 되지 않아. 근데 얘들은 서로 당기는 힘이 없어. 나는 나도 너는 너야.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다 기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들은 대체적으로 상온에서 기체일 거야. 곰곰이 생각해봐. 우리가 좀 전에 무극성 분자라고 그랬던 애들, 이원자 분자인 애들, 수소, 산소, 플로린 다 뭐야? 다 기체잖아. 아이오딘 다 기체잖아. 기체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대체적으로. 그리고 상원자 분자, 그 다원자 분자라고 했던 극성 분자들 누가 있었냐면 한번 생각해봐. 아니 무극성 분자들 염화베릴륨 이런 건 우리가 본 적이 없겠지만 이산화탄소, 삼용화금속, 메테인 이런 거 다 상온에서 당연히 기체로 존재하겠죠. 무극성이라는 얘기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끓는 점이 낮겠죠. 그래서 분자의 극성을 활용한 사례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전자레인지네요.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잖아, 영어로. 그쵸?
마이크로웨이브야.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쏘아주면 그 물질 속에 있는 물 분자를 진동을 시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물체가 진동한다는 건 온도가 상승한다는 얘기고, 뭐 물은 100도에서 끓을 테니까 물 분자가 진동시키면 당연히 열이 발생하겠죠. 그 열로 음식을 익히는 게 전자레인지야. 그래서 해동 같은 거 할 때 전자레인지가 굉장히 빨리 해동을 시킬 수 있죠. 마블링이라는 거 있네. 물하고 유성물감이 섞이지 않으니까 물에다가 유성물감을 뿌린 다음에 후후 불어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나타내게 한 다음에 천을 눌러가지고 찍어내는 거, 이걸 마블링이라고 하는 거군요. 드라이 클리닝, 우리가 옷 같은 거를 특히 이제 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세탁소에 맡기는데, 집에서 기름 성분으로 이거를 빨래하기는 되게 쉽지 않거든. 근데 세탁소는 전문적으로 이런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진 용매를 사용할 수 있어, 대량으로. 그러니까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면 그동안 우리가 집에서는 빼기 힘들었던 그런 물질들, 뭐 기름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빠지지. 기름때가 되게 잘 빠지는 이유가, 우리가 옷을 입으면 있잖아, 우리 면티 이런 거, 얘네들은 색깔이 별로 티가 안 나지만 흰 티는 오래 입으면 여기가 누렇게 되거든. 이거 아무리 빨아도 안 빠져. 근데 드라이 클리닝 맡기면 싹 빠져. 근데 면티를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 비용이 한 번 하는데 한 7, 8천 원 하는데, 면티를 드라이 클리닝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새로 사는 게 낫지. 근데 정장 같은 거 최소 30만 원, 50만 원 하는 거는 두고두고 입어야지. 이거 한 번 입었다고 더러워졌다고 빨래해도 문제야 사실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서 입으면 깔끔하게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탐구자료창 한번 넘겨볼게요. 105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아까 난 얘기했던 뷰렛에다가 물을 넣고 물줄기를 흐르게 한 다음에 고무풍선을 비볐어. 고무 아까 뭐였어요? 아, 지웠네. 고무는 당연히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고무를 예를 들어 털가죽에 문질렀으면 고무가 되레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래서 어떤 거에 문지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고무풍선 같은 경우에 머리에 문지르냐, 머리가 털가죽이니까 고무풍선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물줄기가 휜 게 보이죠, 그렇죠? 물줄기가 휘었어. 근데 고무풍선은 마이너스니까 수소 쪽이 오른쪽으로 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수소 원자 쪽이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물 대신 에탄올이라든지 헥세인을 사용을 하면, 걔네들은 에탄올이랑 헥세인은 무극성 분자니까 아무런 반응 없이 밑으로 쪼르르 흘러 내려가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것 중에서 제일 단순한 거, 설탕물하고 소금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금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이지. 왜? 애초에 이온 결합이잖아. 그러니까 니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공유결합한 친구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야. 공유결합한 친구들, 그치? 공유결합한 친구들이 극성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는 거고, 이온결합한 건 그냥 극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사이에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거고,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거야. 이온결합하고는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지.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소금 같은 경우에는 NaCl이니까 당연히 이온결합이니까 극성이 생길 거고, 그래서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는 거고. 설탕물은 어때? 설탕을 녹이면 설탕은 무극성이거든. 그래가지고 전혀 설탕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 106쪽에 보면 분자의 쌍극자 모먼트라는 거 나오거든요. 요거 쌍극자 모먼트의 합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쌍극자 모먼트의 합은 물리학에서 우리가 합력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합력 구할 때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가 이어져 있으면 그냥 더하면 되는 거고, 반대 방향이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는데, 첫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둘이 같으니까 0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휘어져 있잖아, 그렇죠? 평행사변형처럼. 이럴 경우에는 그 한쪽에다가 얘랑 나란하게 평행사변형처럼 모양을 만들면 합력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1번하고 빨간색 2번이 벌어져 있으니까 얘네 둘을 이용해서 1 플러스 2의 합력을 먼저 구하면 얘가 3번하고 대칭이 되잖아. 그러면 3번에서 1 더하기 2한 거를 빼서 구분을 해서 이게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사실 구하는 경우 거의 없고 그냥 모형만 보면 우리는 알아. 왜? 삼형화 공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대칭인 게 눈에 보이잖아. 이거 일일이 계산해서 우리 하지 않고요. 물 같은 경우는 이거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지. 뭐가 있어 물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 거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고. 그렇게 구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 책 보고 이거 일일이 그 계산해서 할 수가 없어. 계산해도 되거든. 어차피 각도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사람 내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결국은 다 얘가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퀘스천 1번 해보시고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